저기 당신 거기 계속 서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여기 앉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만 분명 예약도 하고 대기 순번까지 적혀 있었을 텐데요. 이 웃기는 소리 내 레스토랑에는 그딴 일반 손님용 규칙이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야. 네가 뭐라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이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호스트인 강 실장. 로비 한가운데서 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손님에게 손가락을 겨누며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손님 중 한 명이 그 광경을 보고 숨죽인 채 속삭였다. 저건 또 무슨 일이지? 저 남자 아까부터 계속 손흥민 선수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글쎄, 여기가 워낙 비싼 곳이라 룰이 복잡하다고들 하던데. 근데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대하는 건 처음 보네. 이건 좀 심각한데? 누가 녹화하고 있어 SNS에 올리면 너 큰일 나지 않을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들 사이로 눈길이 쏠리자 차분하던 레스토랑의 공기는 일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호스트와 손흥민 사이를 주시했다. 식당 벽면에 걸린 미려한 그림들, 은은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 향긋한 와인 냄새마저 싸늘하게 변하는 듯했다. 강 실장님 손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강 실장은 짜증스럽게 그를 쳐다보며 손짓으로 제지했다.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이봐요. 전 그냥 제 자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 있으라 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로 안내하시면서 왜 저만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손흥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러자 강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VIP거나 여기와 인연이 깊은 분들이다.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고 이 레스토랑에 걸맞지도 않아 보이니 뒷자리로 밀어둔 거야. 하지만 저도 예약금을 내고 정식으로 예약했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하, 여긴 네가 함부로 권리를 운운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그리고 너 같은 애송이가 잠깐요. 저 애송이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인간인데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지? 손흥민이잖아. 축구 선수 손흥민. 모르는 건가 하고 뒤에서 구경하던 다른 손님이 속삭였지만 강 실장은 대수롭지 않아 보였다. 제가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에서 뛰었고 국가대표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여기는 축구나 스포츠 관련 혜택이 전혀 안 통해서 저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웃기시네? 유명세로 뭐라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도 그냥 같은 손님인 만큼 앉아서 식사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레스토랑이 네가 말하는 평범한 식당이랑 같아 보이냐? 여긴 특별한 손님만 앉을 수 있어. 너에게 줄 테이블이라곤 뒷구석 낮은 자리밖에 없어. 그것도 필요 없다면 당장 나가. 순간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커졌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저 호스트 진짜 왜 저러지? 표정이 너무 거만하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폭발할 텐데. 조용히 좀 합시다. 강 실장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호통쳤다. 영업 방해하려는 건가? 보안 요원 이 녀석을 끌어내요. 그러나 그 말에 보안 요원마저도 주춤했다. 워낙 상황이 황당해 사람들이 쏟아내는 시선을 느끼자 보안 요원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손님을 끌어내라는 겁니까? 하고 보안 요원이 되레 묻자 강 실장은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이유 내가 지시했으니까 여기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하는 거야. 실장님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을 내보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분은 예약까지 했다고 하시는데요. 강 실장은 한껏 비웃으며 손흥민을 거칠게 쳐다보았다. 네가 손흥민인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 레스토랑에서 경기 뛰어줄 것도 아니잖아. 저는 경기 따위로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손님으로서 원칙이 적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뒤쪽에서 다른 직원들이 뒤숭숭하게 눈치를 보는 사이 몇몇 손님이 나서기 시작했다. 실장님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요. 예약을 하신 분을 이렇게 홀대하는 건 레스토랑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곳을 자주 이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님을 쫓아내는 건 처음 봐요.
혹시 인원 초과라면 따로 조율을 하든지 손님께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맞죠. 그러자 강 실장은 코끝을 실룩이며 무시하듯 말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이 레스토랑은 내가 총괄 중이고 어떤 손님을 우선 배정할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내 권한이야. 그때 다른 구경꾼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야, 이건 SNS에 올려야 해. 사람 차별이 너무 심각하다. 다들 이 레스토랑 VIP 기준이 뭐냐고. 물을 걸 그래. 나 벌써 인스타 라이브 켰어.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 손흥민이 대기열 맨 뒤로 밀렸다고? 음, 맨 뒤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서 있게 만든 거잖아. 맞아. 너무 황당하네. 장애인석이나 임산부석만큼이나 예약 고객을 위한 공정 좌석 같은 걸 도입해야 한다라고 다들 말하는 것 같아.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 실장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듣고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긴 내 규칙대로 돌아가는 곳이야. 불만 있으면 당장 나가. 식당 내부는 한층 더 혼란스러워졌다. 손흥민의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고 그는 손을 살짝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해달라는 듯 신호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저 제 차례가 되면 앉아서 식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새 다른 손님 한 명이 다가와서 손흥민에게 조용히 말했다. 평소에 팬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돼 기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손흥민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받을 일은 아니지만 괜히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봐요. 지금 팬 타령 중이야. 강 실장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유명인이라고 특별 대우 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주제에 어디서 겸손 코스프레를 해 순간 손흥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제 이름으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약 절차에 따라 대기 중이었다고요. 그리고 난 그 예약을 무효화하겠어? 네가 지금 내 기분을 거슬렀거든. 잠깐만 그건 부당합니다. 옆에서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실장님 예약 취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 감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강 실장은 눈을 부릅뜨고 그 직원을 노려봤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내 따위가 감히 이때 주변 테이블에서 난리도 아니었다. 야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니야. 아예 차별을 대놓고 하는군. 게다가 명색이 손흥민인데 손흥민이든 아니든 예약한 손님을 이렇게 내쫓는 건 말도 안 돼. 맞아. SNS에 벌써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중일걸. 난 트위터에 해시태그 달았다. 예의실 손흥민, 지 착석 거부, 하이일 파인다이닝, 지 차별. G 공정자성리 필요. 손흥민은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몰랐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네가 이 레스토랑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으니 굳이 테이블에 앉혀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규정이야. 됐어. 그럼 제가 옷차림이나 태도 혹은 다른 무언가가 이곳 분위기에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뻔뻔하게 묻지 마. 넌 그냥 여기서 환영받을 만한 클래스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자 뒤에서 옷차림이 단정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어조를 낮춰 말문을 열었다. 강 실장님, 저도 이 레스토랑의 단골이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한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손흥민 씨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수인지 알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명의 손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 실장은 그 중년 남성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그쪽도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한테 훈계할 순 없어요. 내 결정이 곧 여기에 룰이니까.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소리쳤다. 이건 너무해요. 설령 실장님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서서 기다리게 한 채로 모욕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미 다들 SNS에 올리고 있고요. 금방 인터넷 떠들썩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희가 다 떠들든 말든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래야 가게의 품격이 유지된다고. 뒤쪽에서 주방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잠시 모습을 내비쳤다. 실장님 고객분께서 계속 서 계시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제발 차분히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어떨지. 주방은 신경 끄고 돌아가.
여기 대기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알아서 나갈 테니 괜히 나서지 마. 손흥민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민망하네요.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무대와 경기장, 그리고 여러 식당도 갔지만 이런 극단적인 차별은 처음 겪습니다. 그러자 강 실장은 비아냥거리듯 되물었다. 차별 아니, 그냥 선택이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너를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예약 금액을 지불했고 오늘 저녁 식사 자격을 구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지불한 돈 그까짓 것 환불하면 되지 않아. 손흥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시는 건가요? 돈이면 충분하지. 유명인이면 네가 더 잘 알겠지. 이때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기 말씀 죄송하지만 저도 한때 외국에서 비슷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예약을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부당했었죠. 너무 화가 나서 항의했는데 결국 아무 결론이 안 났어요. 다만 그땐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강 실장이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대가 달라졌고 공정이 중요해졌으니까요. 이미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었고 금방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 평판 좀 나빠지겠지. 그런데 우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수하겠어. 서 있던 손흥민은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제 잘못도 아니고 다른 분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소중한 식사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제 테이블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왜 준비가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강 실장은 팔짱을 끼고 코를 비틀며 대답했다. 아까 말했잖아. 너는 이곳 분위기에 안 맞아. 딱히 규정에 적힌 건 아니지만 내 판단이 규정이야. 그 순간 기품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여기 지금 다 촬영 중이고 내가 법률 쪽에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예약 금액을 받고 손님을 받지 않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강 실장은 그 말을 듣고도 한쪽 입술을 올려 비웃었다. 그래도 상관없어. 고소를 하든 말든 이 레스토랑 오너와 내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아나.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점점 고조됐다. 동시에 곳곳에서 SNS에 이미 사진 엄청 올라갔대요. 단톡방에 기사 링크도 돌기 시작했는데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식당을 찾을 여러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군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호스트분의 개인 감정에 따라 손님이 차별받는다면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손님에 대한 고정석 혹은 특정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적나라한 건 처음 보네요. 이때 또 다른 보안 요원이 들어왔다. 식당 측에서 긴급하게 부른 듯 보였지만 상황을 파악하자 잠시 멈칫했다. 여기 무슨 일이, 지금 다들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계신데, 강 실장은 그 보안 요원에게도 소리쳤다. 당장 이 손흥민이라는 자를 끌어내라고. 이 사람 때문에 식당이 혼란스러워졌잖아. 하지만 새로 들어온 보안 요원도 어쩔 줄 몰랐다. 아니, 근데 저분이 뭘 잘못하셨죠? 예약했다는데요. 그리고 식당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호스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내 말이 곧 규칙이다. 주저 말고 끌어내. 그제야 사람들이 큰 반발을 보이며 일제히 일어섰다. 이건 지나칩니다. 우리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손님에게 힘을 행사합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명예훼손이에요. 강 실장님 정말 오너한테 보고해도 되는 거죠. 한편 손흥민은 계속 침착하려 애쓰며 또렷한 목소리로 강 실장에게 물었다. 혹시 오너분이나 매니저님이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상황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너 지금 자리에 없어? 출장 중이야. 그럼 매니저님은요? 매니저도 지금 다른 지점에 파견가 있다고. 그렇다면 제가 억울함을 호소할 채널이 없나요? 없어. 그냥 포기해.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어떤 이는 휴대폰 통화 중이었다. 네, 지금 여기 다 찍혀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가면은 다들
공정 좌석제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불붙을 겁니다. 손흥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스포트라이트네요. 그냥 간단히 식사하고 싶었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스포트라이트 운운하는 거 보니 네가 얼마나 주목받고 싶었는지 알겠다. 강 실장이 비꼬며 말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축구 선수로서 저는 경기장에서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는 관심은 정말 괴롭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순간 자초지종을 들은 레스토랑 부매니저인 듯한 여성이 급히 등장했다. 강 실장님 손님들께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식당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있어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레스토랑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뭘 어쩌라고 이참에 문제 손님들을 싹 쓸어내고 우리 원하는 고급 취향의 손님만 남기면 되는 거지. 부매니저가 곤혹스러운 얼굴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손님을 이렇게 대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일단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러나 강 실장은 부매니저의 말을 가로막았다. 너도 이 레스토랑 떠나고 싶어? 내가 책임자야. 아무것도 하지 마. 사람들이 점점 분노를 넘어 실망의 눈길을 보내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강 실장님 다른 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에게만 뭐라 해주셔도 좋아요. 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군요. 힘들다고 유명인이라면은 이런 관심쯤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냐 아니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실장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까? 손흥민은 희미하게 웃으며 네? 아주 구석진 대입을 하나 배정해주지. 아주 낮고 불편한 의자라도 괜찮겠지. 잠깐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옆에서 다른 손님이 소리쳤다. 왜 일부러 낮은 테이블과 불편한 의자를 배정합니까? 그래도 앉기는 시켜주잖아. 만족해 아니면 똑같이 서 있을래? 손흥민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른 손님들과 동등한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자 강 실장은 비웃었다. 동등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나와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곧 질서야. 그때 군중 속에서 더 큰 소리가 터졌다. 우리가 이 식당을 찾는 이유가 뭔데요? 고급 음식을 즐기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은 누가 여기 다시 오고 싶어 하겠어요. 맞아요. 지금 당장 예약 취소하려고요. 저도 방금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했어요. 다들 여기 올 일 없다고 하더군요. 강 실장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뭐라고 부매니저가 조용히 옆에서 속삭였다. 실장님 정말 이대로면 우리 가게 큰일 납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이미 기사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내가 이 레스토랑에 기여한 게 얼마인데 조금 과하게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야. 조금 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고성이 오가고 손님을 서 있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됐어 그만. 하지만 이미 늦은 듯 했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부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데 돈 쓸 이유가 없죠 라고 말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편 그의 주변에 선 몇몇 손님들은 오히려 우리가 죄송하네요. 이런 자리에 당신을 두고만 볼 수 없다니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했다. 결국 레스토랑 분위기는 최고조의 갈등에 도달했다. 욕설에 가까운 항의까지 나오는 가운데 느닷없이 문이 열리며 허겁지겁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점 총책임자인 최 매니저입니다. 오후에 급히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그러자 부매니저가 안도하며 설명했다. 강 실장님이 손님을 부당하게 퇴거시키려 하고 예약을 무효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심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최 매니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태를 잘 수습하겠습니다. 강 실장은 그를 보더니 본인도 약간 당황해하는 듯 입술을 떨었다. 매니저님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괜히 오버해서 처리는커녕 지금 난장판이 됐잖아요.
일단 고객분들께 사과드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 방식이 많은 분께 상처를 줬잖아요. 손흥민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최 매니저에게 말문을 열었다. 저도 원하지 않는 소동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면 제 쪽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예약한 손님을 이렇게 서 있게 만들고 모욕한 건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최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손님께서 부디 이 문제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자리를 마련할 방법을 곧바로 논의하겠습니다. 강 실장은 분을 못 이긴 목소리로 왜 갑자기 저 사람이랑 협상하는 거죠? 여긴 내가 관리하는데 라고 따졌고 최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서 고객 차별이 없도록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손님께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예약 취소를 협박했으며 모욕감을 주셨잖아요.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제야 강 실장은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조금 떨구었다. 이 모든 게 내가 조금 과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레스토랑 수준을 지키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손흥민이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선생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높은 기준을 지키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 기준을 손님의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해선 안 됩니다. 강 실장은 한동안 침묵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지못해 한 발을 내디디며 작게 말했다. 미안하네. 정말 내가 너무 경직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누구든 똑같은 사람이잖아.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바란 건 아니니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매니저가 나서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빈 테이블을 찾아 손흥민 님께 안내해 드리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께도 사과와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빠르게 마련할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에 앉으며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정돈되기 시작했다. 강 실장은 여전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주위의 손님들은 그를 향해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이제 그만됐습니다. 저도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제안 감사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담담히 말했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이 감정이 격해서 부매니저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손흥민은 손살에 치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죠. 실수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예약한 테이블보다 조금 작은 자리였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의자와 식기가 갖춰진 곳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손흥민이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를 응원하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거나 미소 지어 보였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돼야지요. 강 실장은 잠시 뒤 작게 한숨을 쉬며 손흥민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처음엔 몰라봤고 또 내가 레스토랑을 위해 한다는 게 결국 독선이었던 것 같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예, 실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레스토랑 이미지와 품격을 지키고 싶으셨겠죠? 다만 그 방법이 조금 극단적이었을 뿐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최 매니저가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안내했다. 여러분,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손님들께 디저트를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약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예약 고객을 동등하게 대접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SNS나 문의를 통해 개선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손님들 중 몇 명이 좋은 결정이에요 라고 외치며 환영의 박수를 보내자 분위기는 한결 누그러졌다. 손흥민님,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겠지만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달라질 겁니다. 한 청년 손님이 밝은 미소로 말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식의 차별을 방치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덧붙였다.
손흥민은 환히 웃으며 화답했다.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윽고 강 실장은 식당 중앙에 서서 더 늦기 전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약속을 전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손님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자의 권한이 손님을 배척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원칙과 존중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여전히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본인이 직접 사과하니 다행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한 웃음으로 답했다. 저보다도 더 이상 이런 상황에 처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후로 식당 측에서 직원 재교육 차별 방지, 지침 강화 예약 시스템 투명성, 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당장의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손흥민과 많은 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리자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나섰으니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사건이 정리된 후 식사를 마친 손흥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나서려는데 몇몇 손님들이 그를 붙잡았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공론화해 주셔서 앞으로 이 레스토랑이 차별 없이 고객을 받도록 개선될 거라고 믿어요. 손흥민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강 실장도 따라 나와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더 넓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먼저 존중해 주신다면 레스토랑의 품격은 더 높아질 거라 믿습니다. 강 실장은 그 말을 새기듯이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앞에 모여 있던 몇몇 손님들은 손흥민에게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조심스레 거절하며 웃었다. 오늘은 좀 힘든 일이 있었으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았으니 이해해요. 그래도 힘내세요, 손흥민님. 그렇게 손흥민은 한 차례 진한 교훈을 남기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가게 안팎으로는 이미 파문이 커졌고 SNS에서는 누구나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식당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 같은 의견이 뜨겁게 오가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접근성과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이들이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SNS와 인터넷 뉴스에는 이 사건이 빠르게 퍼졌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정한 좌석 배정이나 장애인석 같은 접근성 표준 좌석 제도가 모든 식당에 마련되어야 한다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레스토랑의 지점장, 그리고 오너도 공식 입장문을 내놓으며 시스템 개선과 강 실장의 재교육을 약속했다. 일련의 과정을 끝으로 손흥민이 남긴 마지막 말이 화제가 되었다. 저는 그냥 축구 선수일 뿐이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공감합니다. 이 문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돼서 앞으로 이 레스토랑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식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았고 다른 업장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노블레스라는 이름 아래 차별과 갑질을 정당화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한 번의 갈등이 불거졌지만 결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닌 마지막에는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대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손흥민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일로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 믿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은 용기 내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해요. 레스토랑 문 앞에서 돌아서는 한 손님이 지인에게 말하자 지인은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미소 지었다. 맞아.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변화의 순간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야겠어.
다음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함께 본다면 더 빠르게 바뀔 테니까. 그날 밤 사람들이 각자의 SNS에 후기를 남기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엔 더 많은 이들이 편견 없이 환영받을 수 있길.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그저 방관하지만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전히 세상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이들이 많고 변화는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 궁금증이 이어진다면 함께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레스토랑의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손흥민이 그 뒤로 다시 방문했을 땐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차별을 당연하다고 넘겨버리지 않는 그 자세가 다음 변화를 이끌어낼 테니까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일을 기억합시다. 혹시 다음에 다시 마주한다면 조금 더 당당하게 나설 용기를 내보자고요. 한 손님이 마치 마무리 인사처럼 말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헤어졌다. 아마도 내일은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인정과 사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힘이니까요.